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과 국가의 부채 과연 얼마까지 괜찮은 것일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수증이 시즌2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송은이, 김숙, 박영진 씨가 MC를 보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9월 10일 날 첫 방송을 하는데 지금 녹화를 지금 2회분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녹화하면서 느낀 거는 박영진 씨가 정말 웃기더라고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녹화를 했는데 정말 깔깔거리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송은이, 김숙 씨는 뭐 당연히 이제 MC로서의 어떤 순발력이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왜 에이스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참여하게 돼서 뭐 저도 기쁜데 뭐 방송 내내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영수증을 좀 솔루션을 주고 이런 역할을 제가 맡았거든요. 어쨌든 뭐 '관심 갖고 저 잘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제 '개인과 그리고 국가의 부채 얼마까지 과연 괜찮은 건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요 근래 이제 국가나 개인의 어떤 재무 건전성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국가와 기업, 가계 부채를 합쳐서 이제 5천조 시대가 육박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현재 840조 원에 육박을 했고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의 로 늘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840조 원이라고 합니다. 840조 원. 뭐 정말 감이 좀 안 오는 돈이죠.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자,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2천조 시대를 앞두고 있다. 약 1 인당 1,636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840조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갑자기 또 2천조라는 이야기를 해요. 2천조를 우리나라 국민 1 인당으로 나누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이 5,182만 명 정도 되니까 나누면 한 사람당 3,860만 원인데 여기서는 또 1,6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국가 부채는 2천조라고 해요. 도대체 아까는 840조라 그랬다. 여기서는 또 2천조라 그랬다. 이게 왜 이렇게 통계가 다 다른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채무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자, 대한민국 빚이 840조 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죠. 이게 840조 원인지 2천조 원인지 헷갈리는데 자, 이거는 기사를 한번 보면요.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에 육박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의 결산 결과 국가 부채는 1985조 3천억 정도로 이제 2천조에 거의 육박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인제 앞에 기사와 지금 기사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용어의 차이입니다, 용어의 차이. 자, 결국 국가 채무냐 국가 부채냐에 따라서 용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840조 원인데 국가 부채는 2천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재무제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회계상의 방법에 따라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국가 채무는 확정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확정 부채. 그러니까 현금주의의 회계 처리 이 용어상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다든지 뭐 그중에 국고채, 외국한 평가 그 외평채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뭐 국민주택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들 국가가 빚을 내서 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 이게 다 빚이니까. 그다음에 뭐 차입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확정 부채를 우리가 국가 채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고 이게 840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확정 부채 외에 비확정 부채라는 게 있어요. 그 비확정 부채는 뭐냐면
아직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금주의의 회계상에서는 빠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래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채무, 이걸 이제 비확정 부채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겁니다. 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일반 개인이 9%를 내는 거죠, 소득에. 9%를 내는데 이거는 뭐 만약에 기금이 고갈되거나 그래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은 하지만 그 차이에 난 금액을 메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4%를 공무원들이 본인 급여에서 연금 재원으로 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속한 연금을 하고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가 세금으로 세출로 다 메워 주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걷어들이고 있는 연금 충당금에 비해서 연금을 줘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비확정 부채지만 미래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약 1,044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공기업의 잠재적인 부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인제 한 2,000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국가가 미래에 부담해야 될 부채를 다 하면 2,000조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채무 중에서 미확정 부채, 잠재적인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 결국 국가 부채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보니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충당 부채가 약 1,044조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느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좀 개선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실 이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거의 10%일 정도일 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제 국가가 현재는 뭐 성장률이 1-2%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인제 그거를 이제 뜯어 고칠 수는 없다 보니까 인제 '잠재적인 부채가 이렇게 인제 많이 늘어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빚 840조, 840조냐 2,000조냐, 이것은 국가 채무냐 국가 부채냐라고 하는 회계 기준상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해서 국가 채무 비율 45%냐 106% 냐라고 본다면 국제 통화 기금인 IMF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비기축 통화국으로는 세계에서 어 국가 부채가 3 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채 대국이 된다. 예. 부채 대국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이 기축 통화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국이라고 했는데, 기축 통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 등을 생산해 내고 그리고 통화 가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고도의 발달된 외환 시장과 자본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외 거래에 있어서의 규제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하나도 우리나라는 좀 해당되는 내용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력도 좀 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라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이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한 4 가지 정도를 세계의 기축통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화,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EU의 유로화,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이 4 개를 우리가 보통 기축통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니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재정 건전성의 기준을 둘 때 뭘 둬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소득입니다, 소득. 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우리나라 국가의 지금 재정 건전성도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의 재정 건전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서
빚을 얼마나 많이 질 수 있는지 적게 질 수 있는지가 결정나는 거고, 두 번째 자산입니다.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이 받은 대출 같은 경우는 자산에 의한 담보 대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파트 담보 대출이죠. 자산에 의한 부채인지 아니면 그냥 신용에서 나온 부채인지를 잘 따져 봐야 되죠. 세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이것은 소득의 지속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국가가 개인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은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금을 거둘 수는 있기 때문에 소득의 영속성 면에서는 개인보다는 국가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소득과 자산에 의해서 부채가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 개인의 경우 자산의 부채는 자산의 50%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규제 지역, 특히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에 뭐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50% 60% 이상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산 대비한 부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어떤 게 문제냐면 신용의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신용의 부채는 연소득의 150% 이내가 적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기준을 한번 본인의 부채와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대비 부채가 50% 이내인지, 그리고 신용의 부채는 내 연소득의 150% 이내인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지금 부채가 크다라고 하면 어떤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국가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IMF라고 하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비기축 통화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부채가 50% 이내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50%가 훨씬 넘죠. 세수 대비해서도 약 300% 이내가 적절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수라는 거는 1 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소득인 세수의 한 3배 정도 이내가 적당하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부채가 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수 대비 부채, 그러니까 1 년에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수가 300조 원 정도 되니까 현재 부채는 약 660% 정도 된다. 자, 그러니까 원래 기준보다 우리가 지금 2배 이상 비기축 통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무 건전성이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왜 따져봐야 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3차 추경, 4차 추경, 이렇게 끊임없이 추경에 더해서 근래에 굉장히 많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의 선거 운동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은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 세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개인의 재무 건전성을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